추천 동영상 오른쪽에 게재되면 PC에서만 보인다. 시청자가 광고를 시청하거나 클릭하면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 시청자 방해하지 않고 시청자 거부감이 덜해 나도 이 유형을 선택하고 있다. 배너 광고 콘텐츠 하단에 게재되어 PC에서만 보인다. 배너를 클릭하고 전체 광고를 시청해야 광고 수익이 들어온다. 광고 단가도 낮고 배너가 콘텐츠의 자막이나 이미지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나는 선택하지 않고 있다. 5초 후 스킵 광고 콘텐츠 앞과 뒤 또는 중간에 삽입한다. 광고 길이는 보통 2~3분 길게는 5분인데 시청자가 30초 이상 시청해야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유튜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광고 유형이다. 나는 편집 방송 시작과 방송 중간에 주로 삽입한다. 스킵할 수 없는 광고 시청자가 15초에서 30초 길이의 광고를 다 봐야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단가가 가장 높지만 광고가 끝나길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하는 시청자도 많으므로 대개는 잘 선택하지 않는 유형이다. 범퍼 광고 스킵할 수 없는 광고지만 길이가 6초 정도라 시청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최근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올리기 위해 조회수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최근 1뷰당 1원 광고 수익이 붙는다는 낭설이 퍼지면서 한탕 주의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회수가 높으면 수익이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둘의 관계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이유로 광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콘텐츠를 어느 나라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달라진다. 한국 광고 단가가 1이라면 일본은 3에서 4, 미국은 7에서 8에 이른다. A채널과 B채널의 조회수가 같다고 해도 A채널은 국내에서 B채널은 미국에서 더 많이 소비된다면 B채널의 광고 수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 내용과 특히 연령대도 중요하다. 키즈 채널은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길고 콘텐츠의 언어 장벽이 낮아 해외에서도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 조회수를 올리기에도 좋다. 그러나 키즈 콘텐츠에는 유아 대상 광고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광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구매력 높은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쇼핑, 뷰티 채널은 광고 단가가 가장 높다. 이런 채널은 키즈 채널보다 조회수가 높지 않아도 광고 수익은 더 많을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시청 시간이다. 시청 시간과 구독자 수, 조회수 등 다양한 지표로 영상을 판별하여 광고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지표들이 우수하면 비싼 광고로 붙일 확률이 높아진다. 구글 광고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야 높은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회수를 올리고자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는 것보다는 높은 충성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채널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브랜드 광고 구독자 수가 많고 안정적인 채널에는 유튜브 광고 시스템과는 별도로 기업에서 1인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또는 MCN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제안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브랜드 광고를 제안하는 기준은 채널 인지도, 즉 구독자 수다. 쉽게 말해 구독자 수가 많아야 단가가 높은 브랜드 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기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광고 수익보다 브랜드 광고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끊임없이 늘리는 것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브랜드 광고는 PPL이 있다. 이는 방송 중에 자연스럽고 제품을 노출하거나 언급하는 방식의 광고다.
광고 단가가 높은 편은 아니며 구독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은 윤디님이 생방송 중에 늘 쓰던 화장품을 썼는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다운될 정도로 시청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 연예인과 달리 1인 크리에이터가 PPL을 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써보고 추천한다는 느낌을 준다. 바로 이것이 1인 크리에이터가 하는 PPL 광고의 위력이다. 브랜드 광고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것은 외부 광고다. 외부 광고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1인 크리에이터가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형태를 말한다. 1인 미디어 초창기에는 크리에이터를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었다. 광고주는 크리에이터를 연예인처럼 광고 모델로 활용하려 했지만 외부 광고 첫 세대인 나는 이런 방식이 반대했다.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연예인과는 다르다. 우리가 연예인처럼 모델로 등장한다고 해서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단 크리에이터가 기획을 하면 전혀 다른 광고를 만들 수 있다고 광고주에게 MCN을 설득했다. 광고 제작비를 크리에이터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내 경우 1인 미디어에서 거의 최상급으로 한 편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MCN이나 광고의 에이전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작비에서 실제 광고 제작에 얼마를 투자하느냐는 순전히 크리에이터의 마음이다. 나는 광고 완성도에 욕심이 많은 편이라 제작비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투자한다. 크리에이터가 만든 광고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도 시청자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완성도가 낮으면 기업의 분위기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중간 어디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크리에이터의 능력이다. 광고 기획은 기본적으로 광고주와 협의하지만 광고주 측에서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최대한 존중하는 편이다. 핵심은 재미있는 콘텐츠의 광고 내용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다. 맥주 광고를 사극에서 프린터 광고를 리얼 예능 형식으로 푸는 등 시청자가 콘텐츠와 스토리링을 즐기면서 광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광고를 제작할 때 카메라, 메이크업, 조연 등 외주를 주지만 기획, 대본, 출연은 내가 직접 한다. 편집은 앵글 대도해서 한다. 편집이야말로 광고 기획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간혹 내 채널은 구독자 수도 많은데 왜 외부 광고주가 안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광고주 시선으로 자기 콘텐츠를 모니터링 해보길 바란다. 광고주가 만족할 만한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할 역량이 보이는가?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이다. 만일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부터는 내게 그런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미디어 커머스, 아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상품 판매 통로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기도 한다. 홈쇼핑 채널을 고스란히 유튜브에서 옮겼다고 보면 된다. 나도 대두수간TV를 통해 직접 물건을 판매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 취지에서 도전한 일이었는데 쇼핑몰처럼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예능을 접목해 재미있게 방송했던 기억이 있다. 반응도 꽤 좋아서 일부 품목은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획을 자주 할 것 같진 않다. 채널에서 직접 상품 판매를 시작할 경우 시청자가 거부감을 갖게 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결국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돈을 번다. 유튜브에 연일 자극적인 동영상이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 유명 유튜버가 실제 시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는가 하면 여성 혐오나 인종차별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유통되는 일도 있다. 이 때문에 유튜브 편집 방송의 유해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입장은 결국 자본에 해결해 주리라 자본의 논리로 자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자극적인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결국 광고 수익에 있다. 조회수를 높여 돈을 벌어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강조한 대로 조회수가 곧 광고 수익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유튜브 해외 광고주들이 유튜브 광고 게재 거부를 선언했다. 음란하고 부적절한 동영상에 자사 광고를 붙이면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유튜브로서는 광고주들이 광고 게재 거부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이후 유튜브는 수익 창출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강화했다. 기존에는 채널 조회수가 총 1만 건이 되면 누구라도 수익 창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는 지난 12월 동안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이는 신뢰도 높은 채널에만 광고 수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또한 인기 동영상을 대상으로 검토를 강화하고 광고주에게 광고 게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이 무려 66년 분량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이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제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강력하고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유튜브 생방송은 자체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게 될 것 같긴 하다. 결국 좋은 동영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로 상생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유튜브가 수익 창출 기준을 강화하여 유튜브로 돈 벌기가 어려워졌다고 성급하게 진단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질 낮은 콘텐츠가 걸러지면서 광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유튜브가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될 것이다.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만이 장기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단발적인 콘텐츠로 한탕을 노리기보다는 이탈하는 구독자가 없도록 자기 채널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